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번째가 됐네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취준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NCS는 계속 스펙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한 부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또 반면에 NCS가 도입되고 나서 그동안 토익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너무 좋더라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제가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학생들은 본인이 어느 분야를 가야 될지 아직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스펙을 쌓고 또 NCS가 도입됐으니까 NCS도 또 스펙으로서 따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를 선정한 학생들은 어차피 토익 점수 높이는데 한 달에 뭐 30만 원 쓰고 시간도 많이 보내는데 그거 대신 NCS 직무 관련된 스펙을 쌓으니까 더 좋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양 학생들이 다 과도기라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 NCS 형태로 직무 형태로 이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하는 이런 직무 스펙은 나중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취업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록 직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쌓아왔던 그런 경험을 어떻게 NCS와 매칭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CR로 가시죠. 자, 나의 경험을 NCS와 어떻게 매칭시킬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인생의 선배들 와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라던가 채용 설명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설명회 그럴 때 가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을 텐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쌓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과연 그 경험이 뭘까요? 그러니까 맨날 그 또래 아이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똑같은 고민하고 해결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지금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던 그런 선배들하고도 같이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동안 본인이 학습을 했던 경험 아니면 본인이 가족 생활, 친구, 교우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경험에서 쌓였던 본인의 능력을 NCS로 어떻게 매칭시키는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과 매칭, 실제 일하는, 즉 경력, 돈을 버는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게 직무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매칭시킬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 능력이 뭐였습니까? 일을 잘하는 능력인데 그 일을 잘하는 능력은 첫 번째로 직업 기초 능력. 누구든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이고 핵심적으로 가져야 할 그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 중, 고 그 일반 교육을 받았다면 다 있어요. 이 직업 기초 능력들은 다 있는데 다만 NCS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 행동 지표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간 쌓였던 그런 직업 기초 능력을 다시 한번 매칭시켜서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소통 능력이다. 나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런 스타일이라 굉장히 무슨 뭐 그 숙제를 우리 모둠 활동, 조활동을 하는 데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해서 이제 뭐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제 의사소통을 좋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팀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문제가 있는지 서로 논의를 한 결과 제가 너무 내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상대방이 얘기할 때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내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피드백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사소통 능력을 조금 이제 개선을 해서 팀 과제를 원활히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본인의 자기소개서 이런 걸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이 사람은 얼마든지 본인의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한 사람이구나. 향후 우리 회사에서도 일을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직무 수행 능력? 많은 사람들이 직무 수행 능력을 내가 그 특별한 일을 해야만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 보시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동아리 회원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동아리 벽보만 붙이고 끝냈지만 저는 일일이 후배들을 찾아가고 동료들을 찾아가서 우리 동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를 많이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아리 단체 티를 기획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단체 티를 그때만 사용하고 안 입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내서 후드티를 작성을 만들어서 뒤에 우리 로고를 새기고 이제 우리 단체 활동을 할 때는 모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모자를 벗어서 그런 게 안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익금을 높였고 그 판매 수익금은 향후에 우리 동아리 활동비에 써서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본인이 동아리 활동에 했던 그런 경험은 충분히 직무, 소위 말하면 영업 마케팅이라던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디자인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시를 들었지만 동아리 활동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은 홍보에 적합하니까 홍보팀으로 가시오. 당신은 전시팀으로 가시오. 당신은 판매팀으로 가시오. 즉 인력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때그때 배치를 했다면 소위 말하면 인사 쪽에 있는 인력 이동 관리라는 그런 직무 수행 경험이 있는 거죠. 꼭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동아리 활동 경험에서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경험이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는지 그런 순서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 직무에 대한 설명 자료, 즉 직무 능력에 대한 설명 자료는 우리 NCS 홈페이지 www.ncs.go.kr로 접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것을 이제 검색하시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직무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도 이게 하이어라키식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 다시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죠. 대분류 클릭하시고 그거 관련된 중분류, 소분류, 그다음에 세분류까지 이제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클릭하면 그 세분류가 사실은 NCS 개발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 세분류당 직무 정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정의당 이제 관련된 능력 달인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 이 환경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NCS를 개발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환경 분석을 해요. 어떻게 그 분야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만큼 이게 인력 수요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공급자는 얼마큼인지 그러니까 공급자라는 것은 이 관련된 학과가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자격은 뭐가 있는지 해외에서는 이런 능력 단위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이게 환경 분석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걸 보시냐면 그 관련된 자격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떤 자격을 따야 돼 이제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건 스펙 쌓니까 좋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걸 따십시오 하면서 스펙 쌓기에 열중을 했다면 지금은 무분별하게 자격을 따시면 안 돼요. 그와 관련된 자격.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의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련 자격을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능력 단위별 능력 단위 요소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능력 단위 하나를 클릭하시면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정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 능력 단위와 관련된 요소들만 추려서 요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매칭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과연 지금 내가 이 능력 단위와 관련된 교육을 못 받았다. 내가 이쪽 관련된 내용을 어디서 찾지? 이게 고민이 된다면 그 밑에 학습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처 협업 과제예요. 고용부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개발을 하고 교육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그 개발된 NCS 능력 단위에 따라서 교육
컨텐츠, 소위 말하면 학습 모듈을 개발을 해서 동시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분야 능력을 키우고 싶다,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 한다면 이런 학습 모듈을 클릭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 자신의 경험과 매칭을 시켜서 말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각각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NCS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정보 드릴까요? 이 메인 화면이 조금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조만간 지금 사이트 개편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사이트 디자인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앱 형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바꿀 계획인데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NCS 홍보부터 해가지고 모듈 검색 그리고 경력 개발 지원, 과정 설계 지원, 참여 공간, 자료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할 때는 요 NCS 및 학습 모듈 검색 요 칸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 NCS 대분류가 총 몇 개 분류? 총 24개 분류예요. 이것은 어떤 분류 체계랑 연결됐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제 한국 고용 이제 직업 분류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을 돌리는 행정 분류 체계입니다. 그거에 중분류하고 이제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2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고자 이제 이제 제가 만약 경영학과다. 나는 경영 분야에서 인사 쪽을 좀 하고 싶다 한다면 경영회계 이제 이쪽 사무 분야를 두 번째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경영회계 사무 쪽에서는 중분류가 뭐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생산품질관리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나는 만약에 인사 쪽이다 하면 이제 총무인사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소분류가 다시 총무인사에서 3개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단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쪽에만 이제 하이어라키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 조직을 클릭하면 즉 NCS 몇 개 할 때 그 단위인 세분류, 인사에 대한 그 NCS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 세분류를 클릭을 하시면 과연 인사란 어떤 직무이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직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 조직에서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직무 분석을 하고 인력들을 제대로 채용하고 육성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승진하는 그런 전반적인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 아니면 무슨 모둠 활동, 조 활동,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할 때 이 과제를 수행하는 목표가 뭘까?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의 UCC를 개발을 하는 과제를 맡았다. 그러면 그 조직의 목표에 맞춰서 그 조원들의 특징들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컨셉을 한번 잡아봐. 너는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 해봐봐. 아니면 너는 동영상을 잘 만드니까 너는 이거 해봐. 나중에 너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나레이터를 해. 나중에 너는 편집을 해.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험도 나중에 이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인사의 직무 정의를 이제 살펴보셨죠. 보통 NCS 이제 세 분류당 능력 단위가 총 10에서 15개, 10에서 15개 정도가 나와요. 그 능력 단위라 하면 우리가 한 20시간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개발 당시의 원칙은 20시간이었는데 막상 개발되어 나온 이제 능력 단위를 보면 어떤 건 굉장히 크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20시간 이상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습 시간을 궁금해 하신다면 NCS 모듈 검색 밑에 훈련 기준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각각의 능력 단위별로 과연 학습 시간이 얼마큼 필요한지가 다 나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인사 쪽 이제 그 세분류 직무를 선택을 했더니 인사 기획부터 직무 관리, 인력 채용, 인력 이동 관리 그리고 쭉쭉쭉쭉 해서 인사 아웃소싱까지 해야 한대요. 인사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지 않습니까? 신입사원이라면 전체 이 분야를 다 공부를 하고 뭐 다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불성설이죠. 즉 우리가 NCS가 능력 수준을 구분을 했습니다. 처음 일하는 사람을 1수준, 그리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임원, 일의 경력에 따라서 이게 수준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원급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들어간다. 아니면 사원보다는 조금 대리
대리 끝까지는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좀 배우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기 수준에 있는 4수준, 그러니까 3, 4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 클릭하셔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새로운 버튼이 하나 나왔는데요. 변경 이력이라는 그런 버튼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NCS가 딱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요 능력 단위가 향후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클릭하면 얘가 어떻게 변경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기존에 개발됐던 게 어떻게 합해져서 됐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변경 이력도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분류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 02, 02, 02, 02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나중에 능력 단위 언더바 해가지고 몇 년도에 개발해서 이게 버전 1인지 버전 2인지가 다 관리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나이스 시스템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학생 기록부 하는 그런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 팀과도 같이 이게 능력 단위가 다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관리하는 번호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중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환경 분석에서 본인이 관련된 내가 이제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환경 분석을 클릭을 했더니 우리가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 또한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 중에 국가가 공인한 공인 민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개별법, 뭐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의사법에 의한 의사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데 요게 다 나와요. 과연 이 분야에 관련된 자격들은 어떤 거를 따야 되는지. 만약에 내가 총무인사 쪽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겠다 한다면 경영지도사나 이런 공인노무사, 국가 자격을 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급하게 어떻게 취업을 해야겠다. 그럼 관련 자격 뭘 따지? 그러면 이런 공인민간 자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ERP 정보관리사와 같은 그런 인사 관련된 자격증도 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인력이동 능력단이라는 것은 하나 클릭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상세하게 나왔어요. 이것은 한번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능력단위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한 수행 준거, 저 수행 준거가 나중에 행동 지표가 되는 거예요. 과연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죠. 그럼 이런 행동 지표를 쌓기 위한 능력, 소위 말하면 이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관련된 지식은 뭘 쌓아야 될지, 관련된 기술, 관련된 태도는 뭘 쌓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지식을 보시고 과연 내가 들었던 교과목하고 한번 이제 매핑을 시켜서 과연 내가 이런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으면 그냥 서점에서라도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서 내가 이런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과정에서 어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 단위가 있고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클릭하면 굉장히 방대한 자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키워드 중심으로 요소들만 뽑아서 쭉 한번 정리, 엑셀이나 이런 한글 파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전에 동아리 활동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가족 활동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 직무 분석이다. 너 직무 분석 해봤어? 나 직무 분석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요 우리 가족에서 가운을 만들었어요. 이 가운 하에 각각 뭐 부모님의 역할, 아니면 우리 동생들의 역할, 나의 역할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실천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사관리나 직무 분석하는 데서 큰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이 있는지가 없는지, 행동 지표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 그리고 그 회사 들어갔을 때도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는 엄청난 생산성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알고 본인의 그 역할, 그다음에 책임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일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바로 인사 관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모르겠다. 내가 이 학교에서 잘 못 배운 것 같아. 그러면 학습 모듈이라는 것을 클릭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이 NCS 사이트에서 직무 이제 그 클릭을 해 본인이 관심 있는 직무를 클릭해서 본인의 능력 단위 요소를 매핑시키고 그와 관련돼서 자신의 경험을 매칭시키는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직무
아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업무적 경력이 뭐가 있냐, 경험이 뭐가 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게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했듯이 학습 경험, 가족 생활, 교우 생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다양한 그런 비교과 활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업무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일상 경험을 어떻게 NCS랑 매칭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NCS 채용이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는 있겠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도 괜히 겁내지 마시고요. 다양한 채용 설명회라던가 아니면 이런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